한쪽은 거대 방송사의 막대한 자본과 상표권을 등에 업었고 다른 한쪽은 프로그램에 영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창작자의 철학을 내세웠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두 개로 쪼개졌다. 대한민국 예능계에 전례 없는 질문을 던진 최강야구 IP 분쟁의 이야기다. JTBC는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상표권을 등록했으니 최강야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장시원 PD는 나는 단순히 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영혼과 이야기, 철학을 만든 창작자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점이 한 대립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콘텐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방송 산업의 관행과 새롭게 부상하는 창작자 중심 생태계의 가치가 충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전통적인 미디어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은 가장 상징적인 최전선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 모든 논란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 판결문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 vs 창작자의 영혼. 엇갈린 두 개의 야구 JTBC의 논리는 명료하고 전통적이다. 돈을 댄 사람이 주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방송 산업을 지배해온 불문율과도 같다. JTBC는 최강야구의 기획 단계부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했다. 이승엽, 박용택, 이대호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을 섭외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계약금, 전국 각지의 최고급 야구장을 대관하는 비용, 수십 명에 달하는 촬영 및 후반 작업 스태프의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까지 모든 금전적 위험 부담은 방송사의 몫이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방송사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했으며 최강야구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법적으로 등록하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고히 했다. 저작권법과 상표법이라는 현행 법률 체계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왔다. 따라서 장시원 PD가 새롭게 선보인 버닝 베이스볼은 핵심 포맷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JTBC에게 최강야구는 방송사가 소유한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JTBC의 하청을 받아 영상을 납품한 기술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원 PD의 항변은 콘텐츠의 본질을 파고든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포맷의 창작성, 즉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레시피에 있다. 7할 승률을 넘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폐지된다는 파격적인 룰은 단순한 예능적 장치가 아니었다. 이는 은퇴한 선수들에게 진짜 생존의 동기를 부여하고 대본 없는 스포츠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극대화하는 핵심 철학이었다. 그는 몰락한 영웅의 부활, 무명 선수의 재발견과 같은 선수 개개인의 서사에 집중하는 특유의 편집 스타일을 창조했다. 다른 스포츠 예능이 경기의 승패에만 집중할 때 그는 선수들의 라커룸에서의 눈물, 가족과의 통화, 개인적인 고뇌를 담아내며 예능의 외피를 쓴 한편의 휴먼, 다큐멘터리와 같은 독창적인 포맷을 설계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고유한 창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최강야구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작품이다. JTBC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비디오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레시피는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원천 저작권자이며 버닝 베이스볼은 그 정신을 정당하게 계승하는 후속작이라고 주장한다. 급변하는 현대 콘텐츠 생태계에서
과연 JTBC의 전통적인 소유권 논리는 여전히 유효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팬심의 법정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이자 가장 강력한 심판관인 팬덤은 이미 명확하고 압도적인 판결을 내렸다. JTBC가 장시원 PD 없이 새롭게 제작한 최강야구 시즌3은 시청률 1X%라는 이전 시즌의 명성을 생각하면 재앙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로고, 형식은 그대로였지만 팬들은 그 안에 영혼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안고 없는 찐빵.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왜 다른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지?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야구 경기만 남았다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장시원 PD가 야신, 김성군 감독과 의기투합해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버닝 베이스볼은 첫 방송부터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시간 채팅창은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뒤덮였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밈과 분석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는 어지간한 TV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청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팬덤의 충성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 극명한 온도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팬들은 거대 플랫폼의 브랜드가 아닌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감동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들은 최강야구라는 껍데기가 아닌 장시원 PD가 쌓아올린 서사와 철학이 충성했던 것이다. 이 현상은 콘텐츠의 성공이 더 이상 자본이나 플랫폼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창작자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팬덤은 더 이상 TV 앞에 앉아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능동적인 주체, 즉 프로슈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감정적 소유권의 힘. 팬들은 왜 창작자를 선택했나? 팬들이 창작자의 손을 들어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감정적 소유권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있다. 팬들은 지난 시즌 동안 장시원 PD가 구축한 최강야구의 철학과 세계관에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열정을 투자해왔다.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들이 다시금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에 함께 가슴 졸였고 그들의 눈물과 땀에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도전에 깊이 공감하며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다. 팬들에게 최강야구는 단순한 TV쇼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일부이자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였던 것이다. 이는 마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프로그램의 성공에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입하는 심리적 투자였다. 그러나 JTBC는 프로그램의 외형만 남긴 채 그 핵심인 이야기의 영혼을 계승하지 못했고 심지어 창작자를 상대로 공개적인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팬들의 감정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는 팬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사랑했던 추억과 감정을 거대 자본이 강탈하려는 배신 행위로 비쳤다. 이는 마치 단골 식당의 주인이자 셰프가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고 건물주가 똑같은 이름의 식당을 차려 다른 요리사를 고용해 비슷한 음식을 내놓는 것과 같았다. 메뉴판과 인테리어는 같을지 몰라도 손맛과 영혼이 사라진 음식을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JTBC가 자신들이 사랑했던 이야기를 빼앗아갔다고 느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감정적 소유권을 원천 창작자인 장시원 PD에게로 옮겨갔다. JTBC는 상표권이라는 법적 소유권은 가졌을지 몰라도 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소유권인 감정적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10월의 판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열다. 2025년 10월로 예정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선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수십 년간 방송사와 창작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자본을 투자하고 제작한 방송사의 전통적인 소유권을 법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는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보장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차가운 효과를 낳을 수 있다. PD와 작가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비전을 쏟아부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도 결국 자신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월급 받는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소멸과 안전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범람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기획력, 제작 철학, 포맷 설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된 자산임을 인정하는 혁명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 이는 창작자 중심 생태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며 나영석, 김태호 PD와 같은 스타 창작자들이 자신의 IP에 대한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거대 방송사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제작사를 설립해 자신의 콘텐츠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창의적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의 판결은 문서와 계약서에 근거하지만 콘텐츠의 생명은 사람들의 눈물과 공감, 감동 위에 존재한다. 법정의 판결과 팬심의 판결이 일치할 것인가? 이야기는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인가? 아니면 공유되어야 할 경험인가? 당신의 판결은 어느 쪽인가?